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지금 틀림없이 이제 영장을 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회기 영장 중에 못 쳐요. 못 친다고 보십니까? 저는 못 친다고. 제가 8월에 비회기 중에 친다 하면은 어떻게 됐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려야 되는데 못 칠 것이다. 그러니까 come September 9월이 오면 저거 못 한다 했는데 보세요. 400여 변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보고 싶다 증거야. 보고 싶다 증거야. 김성태 주장을 김성태 쌍방울 주장을 회장 주장. 예. 민주당에서 내놓고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저도 그랬어요. 아 그래도 김성태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구나 했는데 한 번도 안 만났대요. 안 만났는데 거기다 누가 대북 송금하라고 얘기를 했어. 말이 안 돼. 이 전언은 아니야. 말이 안 증거가 되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돈이 하나도 안 나왔죠 이때까지. 아니 글쎄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서 돈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민주당 분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분열 작전이죠. 정치는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은 정치하듯 수사를 하는 거예요. 영장을 못 친다고 생각하시는 저는 이유는, 영장 못 쳐줘. 없기 때문에 나올 게 없기 아니 때문에. 그랬다가 만약에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되면은 검찰 그날로 끝이에요. 지금 2년간 해서 뭘 잡았어요? 진심으로 저도 외치고 싶습니다. 보고 싶다 증거야. 검찰아 증거를 보여다오. 언제까지 맨바닥에 헤딩하는 수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도 정권이 위기에 들이닥칠 때마다 이재명 대표 소환 카드를 꺼내들며 매번 물타기 수단으로 정치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정작 더 큰 문제는 아무 혐의도 범죄 사실도 없는 이 대표를 오라가라 하며 범죄자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악마화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불과 얼마 전 네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섯 번째 검찰 소환을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사실상 소환 조사할 내용도 구체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 말입니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까지 나서 보고 싶다 증거야를 외쳐댔을까요? 이러니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라고 욕을 먹는 거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 일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이 원하는 시기와 시점 등은 철저하게 계산된 공작 정치 행태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예정된 이재명 죽이기 타임라인에 맞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가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검찰은 이보다 앞선 9월 4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작태인 거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육부 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에게 9월 4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 측은 수사와 재판 일정을 고려해 일주일 여유를 두고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일에서 15일 중 출석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며 4일 출석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인들조차 개인 일정을 조율해가며 검찰 조사를 협의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왜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반드시 9월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는 9월 중 국회 본회의 없는 주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이 대표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하겠다며 비회기 중 영장 청구가 가능하도록 소환조사 일정에 협조했지만 수원지검은 각종 핑계를 대며 자신들이 제안한 30일 이외에는 조사를 모두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검찰은 30일을 출석일자로 요구한 반면 이 대표 측은 그보다 앞선 22일과 24일을 제시해 왔는데요. 이 대표 측은 28일부터 의원 워크숍, 현장 최고위, 취임 1년 간담회 등 일정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어 30일 출석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가 9월 출석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여야 합의에 따르면 국회 대정부 질의는 9월 5일에서 8일 진행되고 이후 18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본회의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9월 4일을 특정한 겁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는 이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일정에 달렸는데요. 추석 직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통상 검찰 조사 후 일주일 내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정기국회가 있으니 표결 절차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체포동의안 표결로 야당의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조직적으로 부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서 정청래, 민영배 의원 등은 당원 행사에서 부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8일 조응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검찰영장이 자기가 보기에는 부당하지만 내 발로 법정에 가서 판단을 받고 검찰 수사에 부당함을 보이겠다고 해야 한다며 부결 가결 당론 없이 의원들의 소신에 따라 투표해야 하고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안민석 의원도 다른 장소도 아닌 대표 연설을 통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했으니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만 자유투표를 하든 당론을 결정하든 당내 분열이 되는 것을 검찰이 노렸을 것이라며 집단지성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서른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임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2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된 당내 설전이 벌어진 데 대해 모양이 참 구차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검찰이 노리고 있는 거죠.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야당의 분열, 민주당의 아사리판을 말이죠. 그렇게 당하고도 또 당할 겁니까? 검찰의 수를 읽었다면 제대로 대응해야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모래로 쌓은 성은 금방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증거는 없고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검찰의 쌍방울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출발한 검찰의 수사는 계속해서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가 귀국하면 실체가 밝혀질 거라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오히려 김성태의 귀국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애초부터 변호사비 대납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실체가 없자 등장한 것이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500만 달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팜 사업은 현금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현금이 아닌 유리온실 기자재를 북한에 가져다 지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500만 달러가 경기도와 무관하다는 정황과 증거들만 속속 나왔습니다. 나노스의 투자 유치 보고서 자료에는 이 500만 달러가 쌍방울과 북한이 2019년 1월 17일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의 이행 계약금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쌍방울이 2,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북한의 광물 채굴권을 보장받는 대가로 북측에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의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도 망하자 검찰이 꺼내든 것은 방북비 대납 의혹입니다. 쌍방울이 북한에 건네준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북,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판넬에서 보는 것처럼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이런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공소장을 분석해보면 돈을 주게 된 과정, 돈 준 시점, 돈 준 장소, 돈 받은 사람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하나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정말 검찰이 작성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기본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황당합니다. 일례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게 2019년인데 2020년 봄 쌍방울이 마스크 10만 장을 경기도에 기부하고도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와 흔한 인증샷 하나 찍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실에서 전달식이 열리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선뜻 800만 달러를 대신 내줄 정도로 친분이 있는 관계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몇 달 뒤에 전달식을 거절했겠습니까? 그 외에도 김성태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 수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증거와 정황을 가리키는 것은 쌍방울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번복된 진술에 의존하며 제1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조작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술 번복의 배경을 의심하게 하는 정황도 한둘이 아닙니다. 귀국 전과 귀국 후의 김성태 진술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공교롭게도 경찰은 김성태에 대해 봐주기 기소를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및 특경가법 위반보다 형량이 가벼운 외국한 거래법으로 기소를 했고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기소를 했습니다. 구속영장에 있었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공소장에는 뺐습니다. 수사는 답을 정해놓고 진술을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조작입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조작이 아니라 수사입니다. 검찰이 소환해야 될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